이게 그냥 유동인구가 많다 이런 넓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카드 매출이랑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모이고 머무르는 곳 또 반복적으로 돈을 쓰는 그 핀포인트 지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 땅야와 MG상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땅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MG상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아마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쯤 꼭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특히 MZ세대는 대체 어디에서 직업을 열까? 그렇죠. 예전처럼? 그냥 목 좋은 곳이라는 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다들 데이터를 내치는 거군요. 이제 상권 분석은 뭐랄까 감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죠. 고객의 동선, 체류 시간, 소비 패턴까지 전부 숫자로 증명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365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서 세종시의 10대부터 30대까지 이른바 MZ세대의 소비가 집중되는 곳을 딱 집어낸 지도와 분석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게 그냥 유동인구가 많다 이런 넓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카드 매출이랑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모이고 머무는 곳 또 반복적으로 돈을 쓰는 그 핀포인트 지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지도에 아주 선명한 분홍색 점으로 딱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 지도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핵심 MG상권 3곳, 바로 종촌동, 도담동, 세롬동이 각각 어떠한 비밀을 품고 있는지 또 여기에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뜬다더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왜 뜨고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지도를 펼쳐볼까요? 그 지도를 자세히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인데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대단지 아파트의 정문 앞이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그것도 아니면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즉 MZ세대의 생활 동선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목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약속 장소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사고 학원 가는 길에 떡볶이 사 먹고 뭐 그런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일상 동선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이게 바로 MG상권의 첫 번째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새 지역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말씀하신 대로 분홍색 점들이 크게 세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첫 번째는 종천동 축산품질평가원 버스 정류장이랑 체육시설 근처고요. 뒤로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담동 도랫마을 정류장이랑 구단지 정류장 근처에 점이 찍혀 있고요. 마지막은 세롬동은 좀 특이해요. 세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두 군데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각각 주거, 교통, 학군이라는 특징이 바로 보이죠.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입지가 다르다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시간의 문제라니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종촌동 주민의 하루, 그리고 도담동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15분, 마지막으로 세롬동 학부모의 90분, 이 세 가지 시간의 성격과 길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종촌동의 주민 생활의 리듬을, 도담 등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마지막으로 세롬동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스케줄을 공략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와, 생활 리듬, 속도, 스케줄이라 같은 MZ 상권이라고 묶여 있지만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주민들의 생활 리듬을 파고들어야 하는 종촌동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촌동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둔 아주 전형적인 주거 밀착형 상권입니다. 이 말은 곧 한 명의 고객을 상대로 하루에 최소 3번의 매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3번이요? 아침 출근, 등굣길, 그리고 오후에 학교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 또 저녁 퇴근길이나 주말 외출 시간까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천 업종도 그 리듬에 딱 맞춰져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아침에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디저트, 저녁에는 샐러드나 덮밥, 김밥 같은 간편식을 추천하고요. 그 외에도 필라테스, PT, 스터디 카페처럼 주민들이 자기 개발 루틴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도 눈에 띄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이미 포화 상태, 그러니까 레드오션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 지역엔 카페나 간편식 가게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딱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정말 의외였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맛이나 품질이 제일 중요할 줄 알았는데 차로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한 컨셉이랑 빠른 회전 동선이 승부수라고 딱 못을 박더라고요. 이건 좀 반전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종촌동 공략의 핵심 전략은 한 고객이 하루에 2번 방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번이요? 아침에 커피를 사려고 들렸던 고객이 퇴근길에 저녁으로 먹을 샐러드를 사기 위해 다시 들르게 만드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단순히 우리 커피 맛있어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카페인 수요를 위해서, 저녁에는 건강한 한 끼 위해서 찾는 뭐랄까 생활 필수 매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군요. 고객의 동선 설계를 아예 매장 안으로 끌어 들여야겠네요. 아침에는 키오스크로 빨리 주문하고 나가게 하고, 저녁에는 미리 포장된 샐러드를 바로 집어갈 수 있게 하는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맛은 기본이고요. 고객의 바쁜 생활 리듬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 가게가 그들의 일상 루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종촌동 상권의 성공 방식입니다. 종촌동의 핵심이 거주민의 생활 루틴에 아주 깊숙이 스며드는 거였다면, 그럼 완전히 정반대 성격을 가진 것도 있겠네요. 아예 머무르지 않고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말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축인 도담동의 특징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도담동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통과형 상권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딘가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 단위요? 네, 속도가 생명인 곳이죠. 추천 업종 리스트를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빠른 점심 식사를 위한 파스타나 분식, 버스 기다리는 짜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나 무인 부스, 그리고 점심시간 틈새에 공략하는 네일 속눈썹 같은 예약제 뷰티 서비스까지 전부 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곳의 승부수는
고객의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매출로 연결하느냐, 바로 이거입니다. 점심을 15분 만에 먹고 남은 15분, 버스 환승까지 남은 10분, 바로 이 짧은 시간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가시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워요. 요즘은 다들 SNS 맛집 찾아가는 시대라서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가게들이 오히려 힙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왜 도담동에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큰 길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도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그게 바로 통과형 상권과 목적지형 상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SNS의 맛집은 고객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오게 만드는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도담동 소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1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해요. 검색하고 지도 보고 찾아갈 그런 물리적, 심리적 여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싸움이군요. 아무리 맛있는 커피라도 버스를 놓칠 위험을 감수하고 골목 안까지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네요. 날씨가 궂은 날 매출이 급감하는 날씨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군요. 비 오는 날엔 그냥 빨리 버스 타고 가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도담동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선 바로 위에 가게를 세우고 시간 남는데 저기 갈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즉각적인 요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속도와 효율에 맞춰져야 하죠. 자, 그럼 마지막 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새롬동 키워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였죠? 이곳은 앞서 본 두 공간은 또 다른 세상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아이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반드시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소비의 주체가 1인이 아닌 완 플러스 완인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추천 업종도 타겟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부모를 위한 키즈 동반, 브런치 카페나 디저트 카페, 온 가족을 위한 소형 맛집, 아이들을 위한 영어 코딩, 미술 같은 학원들, 그리고 세탁소나 미용실처럼 부모들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볼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업종까지 진짜 다양한 수요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특징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매출이 특정 시간대에 극단적으로 몰린다는 점입니다. 피크 타임이요. 평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주말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이 피크 타임을 놓치면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월세만 내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학원 상권의 숙명인 방학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는 거의 2달 동안은 상권 전체가 조용해질 테니까요. 이런 리스크를 극복할 묘안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업종 간의 제휴를 통해서 상권 전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업종 간 제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가령 이런 거죠. 아이가 코딩 학원에서 90분간 수업을 듣는 동안 부모는 바로 옆에 제휴된 카페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서 칭찬 스티커 50개를 모으면 제휴 떡볶이 집에서 쓸 수 있는 무료 간식 쿠폰을 선물로 주는 거죠. 아이의 성취와 부모의 휴식,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의 동선으로 그냥 싹 묶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고객을 내 가게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상권 전체에 묶어두는 그런 락인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이 등원시킬 때 부모는 휴식을 취하고 하원시킬 때 자녀는 간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고객의 스케줄을 촘촘하게 엮어서 상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처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별 가게의 힘만으로는 새롬동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세종시의 3가지 MG 상권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해보죠. 이건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동선 진입점을 파악하라. 내 가게 후보지 반경 200m 안에 사람들의 발길이 시작되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아파트 주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도가 아니라 직접 발로 걸으면서요. 두 번째, 경쟁점의 성업 여부를 확인하라. 이건 단순히 경쟁 가게가 몇 개인지 세어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가게들이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지, 저녁시간 테이블의 회전율은 어떤지, 적어도 2-3번은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망해가는 가게가 질비한 곳에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 상권의 성격을 구분하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네요. 내가 보러 간 자리가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인지, 스쳐 지나가게 하는 통과형인지, 속도가 생명인 곳에 굳이 넓게 편하게 의자를 둘 의미가 없겠죠. 내 아이템과 상권의 궁합을 맞춰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기별 리스크를 점검하라. 세롬동의 방학 리스크나 도담동의 날씨 리스크처럼 내 가게의 매출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외부 요인이 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방문 횟수를 계산해라. 월세가 얼마인지,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따지기 전에 과연 내 아이템과 전략으로 고객 한 명이 하루에 2번 방문하게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오게 할 수 있을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앞선 4개의 체크리스트는 모두 이 5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객의 하루 혹은 동선에 어떻게 2번 이상 개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자료의 결론처럼 그 상권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데이터를 통해서 세종시의 MG 상권을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종촌동의 생활 리듬, 도담동의 속도, 그리고 세롬동의 가족 스케줄이라는 각기 다른 열쇠를 사용해야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네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상권의 DNA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MG 상권의 공략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힙한 인테리어나 메뉴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동선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흐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스며드는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개의 상권이 서로 전혀 다른 고객의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 순서대로 거쳐가는 장소라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생애 주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시절에는 친구들이랑 도담동 정류장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20대, 30대의 직장인이 되어서는 종촌동 아파트 앞 카페에서 출근길에 커피를, 퇴근길에는 샐러드를 사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 40대 부모가 되어서는 세롬동 학원과 카페에 앉아서 아이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역할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주된 소비의 무대를 옮겨 다닌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그러네요. 3개의 점으로 흩어져 있던 상권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선으로 쭉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권을 이렇게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한 도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성장의 동선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성장의 동선 위 어디쯤 자리 잡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세종시의 MG상권, 종촌동, 도담동, 세롬동 상권에 대하여 땅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땅야 고생했어!